안녕하세요. 도쿄 황제입니다. 어제 아는 부동산 중개소를 다녀왔는데 겸사겸사 해서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하락장은 맞고요. 그러면서도 거래가 실종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9억까지 시세가 갔다가 올해는 8억이 내놨는데도 안 팔려서,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다른 곳에 집을 계약하는 바람에 잔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초급매로 6억 3천에 내놨다고 합니다. 전세 낀 집이었지만 그 정도로 내놓으니까 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나 부동산 끝이다, 두 번 다시 오른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정답은 현금 가진 사람은 고금리 대출이자 상관없이 줍줍을 기다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락장이니까 어지간히 떨어져서는 안 사겠지만 진짜 괜찮은 물건은 바로 낚아챈다는 겁니다. 전세계 물건이니까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형이라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집이 없는, 그것도 집사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의 경제 전망과 또 집을 몇 채 가지고서 줍줍하는 부자가 하는 경제 전망 중에서 어떤 걸 믿으십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들도 좀 더 하락하고 좀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반등을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정도에서 줍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줍줍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 현재 현실입니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반토막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연끌을 해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 이걸 존버할 건가요? 아니면 뭐 반토막 내서 5억에 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잡을 뛰거나 막벌이를 하거나 소비를 줄이거나 하면서 최대한 존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끌이란 것도 실제로는 연호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6억의 아파트라면 보금자리나 디딤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대 30년간 고정금리입니다. 또 6억을 넘는다면 서울 같은 투기지역은 40%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라면 5억 정도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샀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용자금을 다 가져다 쓴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에 재산이 있었거나 직장이 빵빵하니까 5억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자가 오른다고 해도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커버칠 여유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자가 오른다고 해도 보통은 5년짜리 고정금리를 끼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아직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3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봐도 19년도 기사인데 한참 부동산이 떡상할 때 기사이지만 저금리로 5년 고정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하고 판단을 내릴 때도 언제나 제대로 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연끌이가 죽는다는 글이나 부동산 끝이다, 주식은 끝이다 같은 기사가 끌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가난을 벗어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구입대출만 오를까요? 주택구입대출 이자만 오르는 건 아니죠. 전세대출도 오를 거고 사업자대출도 오를 거고 모든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도 결국에 다 같이 타격을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의 고금리가 돈 없는 사람들의 축복이 아닌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 몇십 년은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망상의 뻘소리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고도성장했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회사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가 경제수련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이제는 고도성장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성장할 수는 없겠죠.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고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하는 보장이 없으니 당연히 고금리 정책 오래도록 유지할 수는 정부가 없을 겁니다. 다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제가 만났던 그 부동산 사장님은 2008년 모기지론 때도 비슷한 사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금리는 5%가 넘어갔었고 거래는 박살이 났었고 그게 1년 반 정도는 이어졌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 시기에 지나고 나니까 다시 불장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분석을 믿건 안 믿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끝없는 상승도 없지만 끝없는 하락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벌써 그런 분위기가 뉴스에서도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국내 아파트 시장은 끝이라는 생각에 국내 아파트 시장이 삐리하니까 해외로 건설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 건데, 이 얘기는 국내 아파트 수주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몇 년 뒤에라도 공급 부족이 온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 부족하니까 집값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선포했던데 전쟁도 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일본처럼 우리도 부동산이 오래도록 끝일 거란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당장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일본도 부동산 반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파월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는 별거 아니라라고 일시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2021년 기사에 파월은 인플레 일시적이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쌩 난리를 치면서 무조건 계속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1년 만에 말이 바뀌는 건데 이런 사람을 전문가를 믿을 겁니까? 이러다 또 욕 좀 더 처먹게 되면 금세 금리를 내릴 게 뻔하고 그러면 공급 부족,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에 전쟁 종료에 금리 인하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승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회복할 거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시골 산천은 꼭 고려를 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를 반을 잘랐을 때 서울 쪽 이쪽 말고 반대편을 산다거나 아니면 양주나 동두천을 샀다거나 지방 중소도시 이런 걸 사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가격 회복이 더디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수도권 또 부산 같은 광역시 이런 곳은 매수를 검토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집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물론 2030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한 꿀통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도 드렸지만 투자라는 건 절대라는 게 없는 거고 어떤 변수가 올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내 집 마련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이 영원의 끝이라는 말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불장이 와서 두 분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못할 가격으로 가버릴까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영영 못할까봐 저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의견이나 보고 싶은 의견만 보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